자, 이제 우리가 지금 원래 컬렉션하고 최소한 컬렉션하고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IO에 대해서는 좀 배우고 일로 넘어오면 좋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객체를 다 배우고 났다, 그리고 유틸리티 클래스들을 좀 봤다라고 생각이 들고 스레드도 봤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FX를 먼저 배우건 파일 입출력을 먼저 배우건 뭐 어떤 걸 먼저 배우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필요한 지식들을 이제 습득을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UI 만드는 거 배워놓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것들, 물론 제가 뭐 이렇게 뭐 이어서 이거 마치면 뭐 IO하고 컬렉션하고 다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뭐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보고 구현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많은 시간은 투여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봅시다. 자, FX인데요. FX는 1.8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 한번 보죠. 예, 변천사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UI 변천사는 자바는 JDK 1.0부터 이제 AWT라고 해서 Abstract Window Toolkit이라고 우리 한번 봤다, 그죠? 우리 Get Default Toolkit에서 이제 그거 봤는데, 이거는 그냥 자바가 이제 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 있을 때 출발을 했을 당시에 얘들이 UI로 써라고 내놓은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래픽도 후지고요. 좀 솔직히 굉장히 UI 네이티브 UI 컴포넌트를 이용한다는 뜻이, 이 말이 곧 OS의 종속적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러한 버튼을 만들더라도 윈도우 10에서 나오는 버튼과 윈도우 7에서 나오는 버튼이 달라요. 모양이. 그렇게 되면 통일화된 어떻게 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이미지가 그러한 뭐죠? UI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겠죠, 그죠? 맞나요? 예. 그리고 아울러 UI 모양도 서로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은 얘는 종류도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AWT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스윙이라는 곳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스윙도 좋았어요. 나쁘진 않았고 얘는 OS에 종속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얘는 뭐 여기에 지금 보시면 뭐 이거는 예전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도 되고 이거는 애플릿도 되고 다 됐어요. 다 저도 이걸로 많이 만들어 봤고요. 그런데 얘는 뭐 여기에 보면 뭐 실행 성능이 느려지고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이거는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가 발전함으로써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거죠. 그죠? 예. 네,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데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제 자바 코드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 버리면 협업이 안 돼요. 협업이. 그러니까 디자이너 그 어디 가나 게임을 하나 만들든 아니면 뭐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어떠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도 웹 디자이너하고 그리고 개발자하고 그리고 거기에 컨설턴트하고 뭐 그리고 각자 개발자의 뭐 여러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일단 먼저 만드는데요. 그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일단은 이거는 스윙으로는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자바 코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자바 코드를 압니까? 모르겠죠, 그죠? 예. 걔네들이 기껏 알아봐야 뭐 HTML, CSS,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조금 정도만 알 거예요. 근데 걔네들 뭐 그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이 디자인만 잘하면 되죠, 물론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바 스윙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바 코드로 모든 걸 UI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야 돼요. 스윙 같은 경우는 텍스트 필드라든지 뭐 에디터라든지 버튼이라든지 등등 싸그리 다 만들어야 돼요. 그 당시에 나왔을 때는 AWT에서 확장이 됐고 AWT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각광을 받았지만 뭐 자바 코드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한계점을 이제 현 시대에서는 트렌드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0년에 오라클이 흡수를 하면서 JDK 2014년도에 2017년 14년도 싶다. 14년도에 JDK를 이제 1.8을 내면서 이제 FX를 이제 같이 이제 릴리즈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리아 해서 이제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좀 고급스러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강력하게 API 즉 자바 닥스가 있고 또 자바 FX의 닥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얘는 자바 FX는 오라클에서 완전 이제 소위 말해서 완전 궁극적으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개발도 많이 돼 있고요. 제가 봤을 때가 0.01, 02, 03 버전 이렇게 봤었다면 지금은 2.4, 2.5까지 지금 올라가 있죠. 그래서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얘는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인베디드는 제가 적용을 안 시켜봐서 모르겠고요. 거기까지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아울러 얘는 디자인 자체가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때 서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우리가 또 했던 게 뭐가 있었죠? 통합구현에서 보셨다시피 그렇게 fxml 파일로 디자인 부분이 완전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fxml 파일을 디테일하게 보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는 전부 다 태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태그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웬만한 디자이너들도 이제 그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써보지는 않았지만은 보셨던 씬빌더 있죠, 그죠? 예, 그 씬빌더로 우리가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위즈윅 방식으로 우리가 아주 쉽게 이제 뭐죠? 이제 UI 화면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죠? 그 PPT에 우리가 도형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얘는 그러한 기능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디자인 파일을 만들어 놓고 fxml 파일을 만들어 놓고 fxid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통해 가지고 값을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발생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UI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들어도 되고 이제는 그 누구야?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도 돼요. 디자이너들은 fxml 파일을 들다 보면 조금만 공부하면 걔네들도 태그를 공부했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협업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라는 것이에요. 딴 건 없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자바 FX로 많은 걸 이제 개발품들이 나오고 있죠. 실지. 그래 나오고 있고 얘는 여기 보시다시피 그림을 보시면 자바 FX의 어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요. 일단은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은 자바 코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바 코드로도 충분히 만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는 바는 아니고요. fxml 파일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씬빌더를 이용해서 만들면 아주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UI 화면 단으로 프론트 단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까지 합쳐서 요까지 싹 다 합쳐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inline 스타일 CSS를 넣든지
아니면 내부 스타일 시트를 내부 스타일 시트는 못 넣죠. 이거는 외부 스타일 시트를 우리가 CSS를 하나 빼서 거기 각각의 클래스 선택자나 아이디 선택자, 태그 선택자 등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별도로 디자인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가 프론트 단이라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떠 있는 UI 화면을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의 이제 UI 화면에 맞게끔 컨트롤러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봤던 그때 루트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예, 거기에서 뭐 fx id 하면서 우리가 어노테이션 붙여서 땡겨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코드 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자바 코드, 즉 백엔드 파일이죠. 비즈니스 로직 파일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윈도우 플레이어와 같은 윈미라든지 뭐 아니면 곰 플레이어라든 그런 기능을 이제 우리가 할 거라면 당연히 동영상 파일을 땡겨오고 그림 파일도 가져다가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개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거는 이거하고 그리고 이거하고 하고요. 이게 제일 크니까요. 두 개가 여기에서는 잘 크고요. 이걸 어떻게 둘이를 연동을 하는가가 제일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이게 구현이 되고 나서 다 움직인다. 제대로 작동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UI에다가 이제 이렇게 스타일을 입히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떠한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요즘에는 이미지라든지 하물며 이제 동영상도 대세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리소스 파일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만약에 뭐 음식 관련된 뭐 이런 주문 관리 시스템이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커피, 뭐 토마토, 뭐 주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 사진들이 미리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해야겠죠. 그죠? 맞나요? 그죠? 예, 그런 것들 준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면 토마토 주스가 올라오고 이미지 뷰를 통해서 띄워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루틴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에 맞게끔 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어떠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어떠한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메인 메서드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우리가 실행 클래스를 만들 때 항상 메인 메서드를 체크를 합니다. 그죠? 맞나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여기에 보면 mmain이 지금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다. 그죠? 예, 상속받고 있으면 얘는 추상 클래스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은 추상 클래스로 추상 메서드로 스타트 메서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 메서드를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클래스를 만드는데 public에서 mmain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바 fx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클래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 클래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얘가 들고 있는 정적 메서드 중에서 론치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static void main에서는 딱 한 줄만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거고요. 여러분들도요. 그래서 론치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얘는 물론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얘 론치를 호출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스타트 메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면 얘는 여기에 스테이지가 들어오고 프라이머리 스테이지
들어오고 이제 추상 메서드를 재선을 해서 재정의를 해서 이제 우리가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의 매개 변수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프라이머리 스테이지 점 show 하게 되면 이 창이 이제 윈도우 창이 뜨게 됩니다. 움직이는 순서 아시겠나요? 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테이지하고요, 이 스테이지라는 개념하고요, 그리고 씬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시험 칠 때도 좀 보신 분들은 nmain.점 자바를 보신 분들은 거기에 프라이머리 스테이지 쇼를 하기 전에 씬을 설정하는 씬 클래스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근데 뭐 디테일하게 안 보셨으면 됐고요. 자, 이제 설명하면 되니까요. 자, 한번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해해 볼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앞에 보세요. 자, 우리가 극장에 가면요, 극장에 가면 어떤 극장이든 가게 되면 이렇게 스크린이 있다, 그죠? 예. 근데 이 스크린 안에 우리가 뒤에서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영상기를 통해서 필름을 돌려서 여기에다가 움직이는 화면을 보이면서 저 영화가 재생이 됐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뭐 파일로 컴퓨터로 이제 틀죠,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에 날아가는데 그런 거는 이제 둘째 치고요. 여기서 바라보는 이 장면, 요거를 이제 보자 말이죠. 요거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스크린은 영화를 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공백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장면이 없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따라합니다. 스테이지. 그러면 이 스테이지는 뭘 위해서 존재합니까? 영화관이라면 말이죠. 영화를 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 이제 감독들이 만든 영화에 그러한 담겨져 있는 배우들의 그러한 뭐 연기들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틀면서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하나의 씬이라는 놈, 우리가 그래서 몇 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맞나요? 그래, 그러한 씬 객체를 만들어서 그 씬 하나하나가 바로 fxml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입니다. 이 스테이지 안에는 보여줄 장면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팅이나 아니면 그때 우리가 통합구현 시험에서도 했을 때 어떠한 그 윈도우에 분명히 윈도우긴 한데 보니까 버튼도 있고 뭐 텍스트 박스도 있고 뭐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드는 한 장면, 그게 바로 씬이라는 객체가 돼서 그 씬을 이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 셋씬이라는 세터를 호출해 가지고요, 우리가 씬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윈도우 창이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신빌더로 디자인을 하든 태그로 디자인을 하든지 간에 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버튼도 넣을 수도 있고 뭐 텍스트 필드도 넣을 수도 있고 이미지 뷰도 넣을 수도 있고 테이블 뷰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동영상 플레이어 미디어 뷰도 넣을 수도 있고 다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한 장면이 되는 것이죠. 맞나요? 네. 그리고 이 씬이 아니라 이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는 한 개지만은 한 개밖에 없어요. 얘는 한 개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서 로그인을 한다 칩시다. 그래서 확인을 이렇게 버튼을 딸깍 누르면 이제 여기에서 로그인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화면이 씬이 바뀌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fxml 파일이 일단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씬이 두 개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는 이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는 여기도 한 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화에서 그 용량에 따라서 이제 몇 씬, 몇 카트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짜자자자작 보여지면서 우리는 마치 그게 하나의 장면에 연결이 되니까 쭉 영화처럼 우리는 보는 거죠. 그죠? 동영상처럼. 그죠? 예. 그와 마찬가지일 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 씬 객체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이제 화면이 이제 많이 바뀌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씬과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의 개념을 조금 씬과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의 개념을 좀 아시겠나요? 예, 씬이라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서 새로운 씬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벤트가 터지면 만약에 이 페이지로 이동, 저 페이지로 이동 이렇게 우리가 줬다면 그 해당하는 씬에 장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만들어 놔야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UI를 변경을 시키는 내용을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딱 한 개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UI를 변경하는 부분은 모조리 싸그리 다 담당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씬과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발전 사항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이 지금 시간이 몇 분이죠? 20분 흘렀으니까 하나 끊고요, 일단.